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1.6도를 기록하면서 극한 더위도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도 멈췄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시한 버스하우스 구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우롱하는 기괴한 정책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단순 해프닝이라며 청년층에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제 극한이란 표현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7도에 달했던 이 서울 최고 기온이 오늘은 32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새 5도 이상 낮아진 건데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제 좀 살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3빌딩 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오늘 서울의 모습입니다. 맞은편 아파트의 표면 온도가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던 닷새 전에는 빨갛다 못해 보라색으로 표현되던 부분입니다. 여전히 높은 온도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심 바닥 온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60도가 넘었던 아스팔트 도로는 약 45도로 15도나 낮았고 40도였던 정류장 그늘도 34도로 체온보다 낮아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대표 최고 기온은 31.6도로 하루 만에 5.2도 떨어졌습니다. 최고 기온이 32도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달 27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와 중구 등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지역도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조금 전 오후 6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다소 누그러진 더위에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거나 대낮에 공원에서 달리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고 그리고 햇빛도 쐈을 때 그렇게 뜨겁지 않고 저번 주에는 이렇게 밖에서 커피 마실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은 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해 떠 있는데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호흡도 사실 좀 많이 덜 가파른 것 같고 땀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기상청은 한반도 북동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지난 17일간 밤만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이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간밤에 불었던 선선한 바람, 오늘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우 기자, 오늘도 이 열대야 걱정 없이 단잠 잘 수 있을까요? 네, 서울의 오늘 밤 최저 기온은 25도로 예보돼 있어 지난밤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주의보 기준선이긴 하지만 잠 못 들게 만들었던 지난주 상황보다는 다소 낮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위를 식히러 이곳에 온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어제는 바람도 불고 확실히 좀 덜 더운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입추도 지나고 했으니까 좀 더위가 사그라들어서 좀 저녁에라도 시원하게 잤으면 좋겠는 바람. 지난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4.5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17일 연속 이어지던 열대야가 기준선인 2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내려져 있던 열대야주의보는 한강 남쪽만 유지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는 과천, 성남 등 일부 지역만 남기고 열대야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됐고 강원과 충청, 경북과 울산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호남과 경남, 대구, 부산, 제주 등 남부지방과 일부 도서 지역은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제도 남부 대부분 지역에선 밤 최저 기온이 28도 안팎에 머물렀고 제주 북부에서도 3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며 한 달 넘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강원도 대관령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쌀쌀하다고 하네요. 비도 온다던데 최다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뭔가 좀 추워 보이기까지 하네요.
네, 제가 긴팔 우비를 입고 있는데도 이곳 공기는 선선하다 못해 다소 쌀쌀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남았지만 이곳 대관령의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해발고도가 높은 데다가 하루 종일 비까지 내리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낮게 느껴집니다. 더위를 피해 강원도를 찾은 피서객들은 선선한 대관령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해발고도 약 750m에 위치한 대관령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수준이었습니다. 폭염을 피해온 피서객들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랬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너무 더워서 저희도 대관령은 좀 시원하다 그래서 놀러 오니까 진짜 좀 시원하고 솔직히 좀 추운 느낌까지. 체감온도는 한 10도 같이 느껴져요. 너무 추워서. 여기 오니까 가을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이제 입추구나. 대관령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17도 안팎에 머무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동해안은 어제 오늘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울진에선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호우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강릉에선 도로가 잠기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대관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폭염도 꺾이는 것도 같고 어디는 비도 오는데 이 경남 지역은 가뭄에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피서객들로 북적거렸던 울주 작천정 계곡. 그런데 올해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뭄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거의 뭐 바닥이라고 봐야 되지. 바짝 말라서.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계곡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얕아진 계곡물에 곳곳에는 이끼만 끼었습니다.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울주군 오룡저수지의 저수율은 5.5%, 평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5%로 평년 70.8%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밀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주말 새 영남 지역 곳곳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가뭄 해갈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2시간만 따르면 물이 많지. 1시간만 와도 많은데 이거 딱 10분 왔잖아 지금 오늘 그렇지요. 밀양은 어제 불과 0.2mm의 비가 내렸고 오늘 울산 울주 12.5mm, 경남 양산 5.1mm, 김해 0.3mm 강수량을 나타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 영남 지역의 가뭄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오늘 서울 용산공원 앞입니다. 이렇게 근조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가 이 일대를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화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용산의 운명을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근조 화환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정부가 주택 공급용 부지로 검토하는 걸로 지목된 용산 어린이정원.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로 가는 길목입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 약 100개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일부 주민단체가 어제 설치했는데 녹지 훼손을 반대하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주민들의 인프라나 생활권을 어떻게 보면 좀 침해하는 게 아닌가.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는 진짜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은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용산공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렵죠. 국토부나 또는 청와대에서도 관련해서 조금 협의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며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여권에서 쏘아올린 이 버스하우스 논란, 주말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기괴하다면서 거듭 비판을 하자 민주당은 해프닝으로 봐달라며 사과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터미널에 서 있는 버스. 영어로 버스 하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포 산다는 제목의 이 사진, AI로 생성한 겁니다. 버스로 탑을 쌓아 주거 복합 공간처럼 표현한 사진까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된 버스를 청년 임시 주거시설로 쓰자며 버스하우스를 제안한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쏟아진 밈입니다. 범야권에선 오늘도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에 미국에서 차량 거주는 주거 통계가 아닌 노숙 통계에 잡힌다면서 민주당의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씁쓸한 자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다면서 청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승을 노리는 김민석 전 총리, 반대로 재역전을 노리는 정청래 전 대표. 오늘은 누가 웃었을까요? 이 현장 취재 중인 최주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결과 알려주시죠. 네, 방금 결과가 나왔는데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어제에 이어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개표 결과는 다음 주에 있을 호남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선, 그러니까 이 슈퍼 위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후보들은 당심을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우선 김민석 전 총리,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재신임을 자신했습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서울,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당원 여러분께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김 전 총리가 벌써 대표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벌써 당대표가 된 양. 이 사람한테 이 당직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당직 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잘 싸우고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또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마인드로 민주당을 끌고 가서는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의 승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신천지 연루 의혹이 있는 이희자 한국근의회 회장 사진이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걸 두고 정 전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이며 조작한 것이란 친명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당 차원에서 곧바로 고발 조치를 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민주당 순회 경선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60대 남성이 살해됐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흉기를 휘두른 건데 왜 술을 마시고 오냐는 이 한마디가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선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광등을 번쩍이며 경찰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한 대가 도착하자마자 추가로 순찰차 2대가 연달아 달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기원에서 흉기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겁니다. 피해 남성에게 술을 먹고 기원에 온 걸 비판받은 60대 남성이 기원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마구 휘두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죽은 애가 친구니까 여기 기원에 있는데 술 먹고 오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발떡 일어나더라고.
흉기에 복부 등을 크게 다친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릴 순간도 없었어. 말릴 시간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가해 남성은 평소 술을 즐겨 마셨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버린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숨진 남성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들판에서 뭔가를 쉴 새 없이 뽑아서 나르고 있죠. 농작물 수확하는 건가 싶은데 알고 보니 불법 재배한 양귀비였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들판에 흩어져 하얀색 꽃무더기를 한 움큼씩 뽑아냅니다. 상자나 포대에 담아 트럭 위에 쌌습니다. 이들이 수거한 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였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발견한 나도 양귀비는 일반 관상용처럼 생겼지만 열매에서 앞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양귀비 8,300주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건물 위로 하얀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공장 앞에는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9분쯤 부산 사하구 철강공장 고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고철만 약 2,000톤에 달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은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야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10대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그제 저녁 인천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 남성입니다. 어머니께 죄송하시지 않나요? 10대 남성은 아버지와 동생이 외출해 어머니와 집에 둘만 있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모친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초토화시킨 13호 태풍 돌핀. 이젠 중국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엔 벌써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있던 어린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온 특파원이 전합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건너는 일가족 4명. 멀리서 거센 물살이 밀려오자 달리기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파도가 그대로 덮칩니다. 이후 파도가 지나간 뒤 화면에 포착된 건 단 3명뿐입니다. 过来呀，快过来呀！不听话！哎呀，你总算危险，你这个人，我跟你说了。 그제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9살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태풍에 대비해 해변 통행료가 사전 차단됐지만 이들이 무시하고 들어갔다면서 현재 풍랑이 거세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오늘 밤부터 13호 태풍 돌핀이 상륙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상하이와 저장성 등 6개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 강수량은 최대 500m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태풍 적색경보도 발령했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문을 닫으려 안간 힘을 쓰다 유리가 깨지는가 하면 해안가의 사람들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태풍이 지나간 대만에서는 회오리 바람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쓰러진 가로수가 날아가 변압기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폭우가 내린 상하이 딩지에서는 일부 고속철과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공원이 폐쇄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14만 명이 대피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60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군 5만 명이 러시아 전선에 추가 파병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방공 무기 체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듭된 북러 밀착이 우리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를 최대 5만 명으로 제시하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Спочатку сотні, потім тисячі. Знаєте, зараз від 30 до 50 тисяч прийнято рішення. Північні корейці, щоб вони були на території. Безумовно,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буде отримувати досвід сучасної війни. 지난달 말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로 3만 명을 언급했는데 2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과 장비를 제공받을 것인 만큼 북한군의 파병은 남한에도 위협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는 방공 시스템 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Ми б дуже хотіли би отримати підтримку від системи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а самі ми навпаки готові працювати і в напрямку дрон. 우리 정부는 지난달에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지원엔 신중한 기조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핵심 방공 체계인 이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모했던 건데 문제는 주한 미군에서 일부 미사일을 빼내 중동에 배치한 점입니다. 대북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한미 연합 방공망의 핵심 체계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무기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500기가 소모돼 현재 남은 건 1,700기 미만이라며 물량을 보충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Передусім, у кого є антибалістичні ракети і системи у виробника, у нас є домовленості. Чи достатньо цих ракет? Ні. 대북 경계 태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주한 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무기 부족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That are very powerful, that we have unlimited, virtual unlimited supply.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한편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요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잔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공 성과를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 낙하산을 타고 하늘 위를 날고 있는 이 사람. 레저 활동을 즐기는 건가 싶지만 실은 미립국을 시도하는 현장입니다. 얼마 전 모로코인 집단 난입 사태가 발생했던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인데요. 이젠 유럽 내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건물들 바로 위로 패러글라이더 한 대가 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지만 바람에 흔들려 위태로워 보입니다. 모로코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세우타 국경으로 넘으려던 이주민 남성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착륙 전 중심을 잃고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지난주 세우타 국경을 넘으려다 숨진 이주민만 약 100명에 달합니다. 국경을 넘은 8만 명 중 7만 5천 명 정도가 모로코로 돌아갔고 아직 3천에서 5천 명이 세우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جيتنا هنا باش نخدموا المغرب ما فيه والو فهمتيني المغرب ما فيه حتى شي حاجه جينا هنا ندبروا على راسنا نطلعوا اسبانيا نخدموا 이미 식량 등 구호 물자도 바닥난 상황. 스페인 정부는 이중 미성년자를 스페인 본토 시설로 이송해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우타 사태는 유럽 국가 내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불법 이주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스페인에 대한 국경 통제를 강화하자 스페인도 이에 맞서 이탈리아 입국자를 상대로 국경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최근 계속된 극심한 폭염이 밥상 물가까지 달구고 있습니다. 시금치에 우유에 광어에 뭐 하나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어서 장 보는데 자꾸 이 지갑 걱정이 앞섭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 앞을 한참 서성이지만 막상 집어담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쩍 오른 가격 때문입니다.
2,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뭐 4,500원 이 정도면은 거의 반 이상 오른 것 같아가지고 오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해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야채였는데 시금치 100g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 한 달 만에 152.3%나 급등했습니다. 오이, 애호박, 청상추 역시 5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수분을 쉽게 뺏기는 엽채소와 서늘한 상태에서 잘 자라는 채소들이 특히 올랐는데 상태마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고. 근데 요즘에 야채가 날씨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가져가서도 해보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국민의감 광어도 눈에 띄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광어회는 27,0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는데 3개월 전 같은 양이 19,000원대에 판매됐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올랐습니다. 수온이 올라가 물고기가 폐사하면서 가격이 오른 건데 우럭, 전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육질도 단단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고객님들은 저희한테 원망을 하시는 거죠. 폭염으로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원유 생산량이 15% 정도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우유로 만드는 생크림 생산량은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페와 제과업계에서는 생크림과 버터 수급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그래도 낮보단 시원한 밤을 더 선호하게 되죠. 이 여름밤을 스릴과 낭만으로 가득 채워줄 야간 체험 프로그램들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어줄 K 귀신들부터 만나보시죠. 신선미 기자입니다. 스산한 효과음과 함께 갑자기 튀어나오는 몽달 귀신, 구미호와 물귀신까지 흉측한 모습에 소름이 끼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서로의 비명에 더 놀라고 결국 체험장을 도망치듯 달려나갑니다. 무서워서 덥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너무 추워요. 곳곳을 걷다 보면 저승사자와 좀비를 마주치는데 섬뜩한 모습에 등골이 오싹합니다. 밤이 되면 민속촌 전체가 아예 공포촌으로 변합니다. 흉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귀신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귀신과 함께 인증샷도 남기고 직접 귀신 분장도 해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귀신들과 한바탕 춤까지 추고 나면 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저녁 시간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자정까지 심야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야간 사파리도 인기입니다. 해가 진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맹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은 한여름밤에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노란 불빛, 수천 마리 반딧불이가 내뿜는 신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잠시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갑자기 선선해진 공기에 여름이 끝나가나 싶은데요.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진 기온에 느껴지는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중국의 상륙 직전인 태풍 돌핀에 동아시아 주변 기압계가 영향을 받아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건데요. 여기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까지 유입된 겁니다. 하지만 선선함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선선함이 유지되다가 기압계가 재편되면서 목요일에는 다시 34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인데요. 다만 이후 열돔이 형성될지 차가운 공기가 유지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